그 사람은 이번엔 모든 게 다를 거라고 당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두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맹세했죠. 마침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잃어본 경험이 자신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다고요. 하지만 마치 시계추가 돌아가듯 다시 그 차가운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변명과 똑같은 감정적 회피가 반복되었죠. 다만 이번에는 당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최악인 감정, 즉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여기 고요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늘어놓는 표면적인 변명을 넘어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건강한 사람을 고를 안목이 내게 있기는 한 건지 자책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인생에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떤 일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이 겪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윤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민수라는 남자와 14개월을 만났고 그는 지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형,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목표의식도 뚜렷했으며 음악 취향부터 심야에 나누는 엉뚱하고도 진지한 대화까지 모든 게 잘 통했죠. 하지만 만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는 어느 주는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하다가도 그 다음 주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 너무나 차갑게 문을 닫아버려서 지윤은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지윤이 이 문제를 꺼낼 때마다 민수는 방어적으로 변했고 그녀가 너무 집착한다며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지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주기도 하고 더 명확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애매한 변명과 함께 관계를 끝냈습니다. 지윤은 무너져 내렸지만 억지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했었고 번호를 차단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서서히 본래의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후 지윤의 친구들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고 지윤이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클라이밍장에 나타나며 겹지인들에게 지윤의 안부를 묻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이 회피형 인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대부분의 연애 조언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떠난 후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갑고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며 관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민수가 지윤의 곁을 떠났을 때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지윤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윤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 할 때, 힘든 일주일을 보낼 때,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길 기대할 때,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민수가 느꼈던 그 이른 향한 감정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 감정은 사방의 벽이 조여오는 듯한 순수한 공포였으며 다른 사람의 필요와 기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수십 년 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너무 사랑을 주지 않았던 부모를 지켜보며 이러한 반응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때마다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오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연인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수도 있겠죠.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뇌는 감정적인 친밀함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일종의 위협 감지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윤이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연인의 모습을 원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 이 내면의 알람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알람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자 정당한 방어 기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나를 아껴주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해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감은 당신 입장에선 아주 의도적인 폭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막상 주어지면 그것은 자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공허함으로 다가오죠. 당신이 위협하고 있다며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독립성은 해방감이 아니라 고립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을 때 찾아올 줄 알았던 안도감은 끝내오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지훈과의 관계를 끝낸 후 민수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마 아주 좋았을 것이고 심지어 활력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별 후 회피형들이 겪는 전형적인 달콤한 허니문 기간입니다. 하지만 곧 그 새로움도 끝이 납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지윤에게 문자를 보내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아차하며 멈칫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보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편안하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연애 기간 내내 단 하나의 특정한 두려움을 통제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바로 통제당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휩쓸리거나 누군가에게 먹혀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막아내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정반대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홀로 남겨졌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들을 자신이 다 밀어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독립이라는 것이 그저 그럴싸하게 포장된 철저한 고립은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두려워하던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신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썼던 모든 전략들이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당신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꽤 자주 돌아오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회피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활성화 실패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밀어내고 친밀감에서 오는 불편함을 억누르고 관계의 거리를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전략들 말입니다. 그 전략들은 당신이 곁에 남아서 어떻게든 연결되려 노력할 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들은 더 이상 방어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데는 전문가지만 정작 텅 빈 성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다시 지윤의 삶 주변을 맴돌며 댓글을 달고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역학관계를 다시 만들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만 가깝고 숨막힌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만 먼 그 거리 말입니다. 그는 지윤이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나 요구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에 존재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헌신이라는 취약함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편안함만을 쏙 빼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대방의 다시 타오른 관심, 명백해 보이는 후회, 드디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단서들을 보면서 좋아,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가 던져준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여지를 보면서 그것이 근사한 정찬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수진 역시 지훈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개월의 연애 후 지훈은 수진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수진의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수진은 평범하고 성숙한 어른의 연애를 원했고 지훈은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헤어진 지 4개월 후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진은 너무나 안도한 나머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어? 그동안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그저 위로를 받으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들은 겨우 6주를 버텼습니다. 똑같은 회피 패턴, 똑같이 감정적으로 단절된 모습, 그리고 똑같이 서서히 멀어지는 행동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지는 2배나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본질이 변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변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지훈의 불편함에 크기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이 배신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가진 문제와 당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민수가 지훈에게 곁을 내어주지 못한 것은 지훈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민수 자신이 스스로의 취약함을 마주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의 감정적 결핍 역시 수진이 너무 과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훈이 타인과 친밀함을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상대의 한계를 당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이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당한 배신은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누군가의 비극적인 패턴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것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민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의 기준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회피형 애착이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해를 가하려는 악당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들의 내적 고통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부수적인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 8개월 후 지훈이 지인의 파티에서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지훈을 구석으로 데려가 대화를 청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지훈은 그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금 네 불안한 상태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길 바랄게 하지만 난 더 이상 누군가 성장하기 위해 거쳐가는 연습 상대가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이죠. 민수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이토록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의 편안한 구역으로 자신을 우겨넣기를 거부하는 그 단단한 거절은 상대와 논쟁을 벌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어떤 행동보다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다 당신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짓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당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치유된 상태와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보여주기식 후회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년의 헛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회피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최소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을 애착 유형 전문 심리 상담사와 함께 노력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패턴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특정한 트리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감정 대처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화 중 생기는 불편함을 회피하거나 화제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단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저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후회를 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극적인 감정 표현, 아무런 노력의 증거도 없는 헛된 변화의 약속,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 빨리 다시 만나야 한다는 조급함,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방어적으로 변하는 태도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 패턴이나 트리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 일관성은 오직 그들 자신이 다시 안전함을 느낄 때까지만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예전 패턴이 슬그머니 기어 나옵니다. 당신에게 다시 연락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가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일 뿐, 그것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뼈를 때리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버전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정의 동요가 곧 변화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그립다는 이유로 당신의 기준을 바닥까지 낮추는 태도 말입니다. 그건 역시 당신이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할 당신만의 치명적인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정당한 요구를 언제든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고장난 모습까지 전부 참아주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그 회피형 인간은 지금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와 마주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선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혜원 역시 도윤이라는 사람과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끔찍한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다시 만나고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고 또다시 헤어짐을 반복했죠. 도윤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혜원은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네 번째 이별을 겪은 후 혜원의 심리치료사가 던진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지독한 패턴을 통해 당신이 얻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이 관계에 머무르면서 당신의 어떤 결핍을 채우고 있는 겁니까? 혜원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질문을 깊이 고민하면서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마음을 열 줄 알고 일관되며 친밀함을 나눌 능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해도 영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최악인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해도 너무 오랫동안 사랑의 찌꺼기만 받아온 탓에 정작 건강한 사랑을 받는 방법을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뜻밖의 고통은 당신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히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상처받은 패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배신의 후유증 속에 서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무장하긴 했지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텅 빈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려주는 데이터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경계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더 단단하게 보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당신 내면의 어떤 상처와 패턴을 치유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데이터로 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비극적인 소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기어코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멀고 먼 거리감을 억지로 좁혀 사랑해보려고 당신이 너무 오랜 시간 헛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인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전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후회나 뼈저린 외로움,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의 강 건너편에 서서 더 이상 그들의 얄팍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취약함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동안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편리한 안전망이 되어주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랑보다 한참 못 미치는 대우를 억지로 참아내는 대신 당신의 직관과 판단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회피형 인간도 대비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반전입니다. 당신이 평생 상처 속에 무너져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완벽하게 미련을 버리고 끝내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미련조차 없이 말이죠. 화가 나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아 체념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사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화롭게 너무나 선명하게 영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끝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피형 패턴의 희생양이 될 수 없는 완전한 면역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산적으로 밀당을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고쳤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즉각적인 탈락의 사유가 되는 단단한 삶을 당신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 따위는 영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겠죠. 그것은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